하루에 한 180분 정도? 3시간? 몇 사람? 몇 사람이요? 이제 종목에 따라 그것도 다른데요. 3명. 종목마다 1명씩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 반영구 신규 1명, 왁싱 신규 1명, 왁싱 신규 1명, 속눈썹 신규 1명. 예를 들어 내가 3가지를 다 배웠어요. 왁싱 신규 1명, 발음이 안 되냐? 왁싱 신규 1명, 속눈썹 신규 1명, 속눈썹 신규 1명, 반영구 신규 1명. 이렇게 받았다고 쳤을 때 하루에 1명씩 그렇게 받으면 뭐 괜찮지 저보고 그럼 않을까? 대박 날 거라 그랬어요. 그 정도면은 뭐 벤츠 정도. 자, 벤츠는 아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이 직원까지 뒀어. 예를 들어 직원까지 뒀는데 직원도 왁싱 신규 1명, 속눈썹 신규 1명, 반영구 신규 반영구 1명. 신규 1명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진짜 벤츠지. 진짜요? 벤츠 아닌가? 아닌가요, 원장님? 더 해야죠. 더 해야 된다. 아직까지 벤츠는 아니랍니다. 한 스파크 정도까지 올라왔어. 스파크는 아니다. 아반떼 신형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아반떼 신형 정도까지 올라왔다. 근데 본인은 아닌 K5 타고 다니잖아. K5 신형.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루하루 힘들어요. K5 구형 유저, 신형 유저. 힘들어요. 처음에 딱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잘 되시는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홍보와 마케팅 수요. 그리고 어디서 잘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뷰네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뷰네트만. 뷰네트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고요. 홍보 마케팅도 해준답니다. 저는 하루에 5명 이상은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왁싱이냐 속눈썹이냐 반영구냐 펌이냐 이거에 따라서 매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왁싱 같은 경우도 브라질리언이냐 아니면 눈썹 왁싱이냐에 따라서 시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도 최소 5명 정도는 받아야지 매출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보는 거고, 이게 홍보를 통해서 고객님이 오는 거랑 소개를 통해서 고객님이 오는 거랑 이제 비율이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면 하루에 5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의 비율이 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꾸준히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몇 분이라고 확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샵마다 이제 샵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월 유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술의 객단가가 서로 다 달라요. 저희 샵에서는 얼마인 시술이 다른 샵에서는 또 다른 금액일 수도 있고, 그 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어림잡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래도 5명 정도면, 5명 이상이면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영구면 솔직히 조금 달라지죠? 달라지고요. 이거는 명수보다는 내가 하루의 매출을 얼마를 잡을 거냐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나는 20만 원이 목표다, 아니면 나는 100만 원이 목표다. 이런 거에 따라서 명수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기본기. 그 제 말이잖아요. 기본기가 최고다 라고 저희 스승님께서, 여기 있는 작은 스승님, 저희 큰 스승님이 계시는데, 기본기, 전 아직도 기본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답니다. 제가 수강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왜 다들 저를 보세요? 손흥민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엄청난 위대한 그 스포츠 선수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기본기가 있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코치였죠. 코치 손흥정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만 주구장창 시켰대요. 365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면은 눈이 와도
나가서 기본기 연습하고 비가 와도 나가서 기본기 연습하고 하루 종일 그냥 기본기만 했대요. 슛도 안 시켰대요. 기본기만, 트래핑만 그냥. 김연아 선수도 아사다마오 선수가 한 번도 김연아 선수를 못 이긴 그 밑바탕이 바로 김연아 선수의 그 괴물 같은 기본기.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못 이겼대요. 그리고 지금 위대한 선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기를 갈고 닦아라. 수강이 끝났다고 다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기본기를 갈고 닦고 있고요. 어제 공판 팠어요. 오늘도 공판 팔 거예요. 내일도 팔 거예요. 근데 기교는 안 부릴 거예요. 기본기를. 기본기를 팔 거예요. 그래서 수강이 끝났다고 다가 아니라 수강이 끝나도 언제나 기본기를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기본기가 이제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창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본기는 탄탄한 게 없어요. 영원히 해도 기본기는 탄탄해져요. 그쵸? 네. 기본기는 네. 열심히 연습해도 네. 10년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탄탄해질 때쯤 창업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본기를 바탕에 두고 이 정도면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는 정도의 레벨이 있을 건데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게끔 수강 과정을 철저히 밟으시고 전 과정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위치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손님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임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시술을 해보시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하면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기본기는 늘 놓지 않으시길. 이거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 하세요. 일단 하세요. 저희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강을 하시면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 취업은 당연한 거고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끌어올려 드립니다. 그 실력까지 끌어올려 드리고 나서 수료가 되는 게 저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고객님한테 시술해도 괜찮을 정도의 실력까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저 수료할 때쯤 되면 그냥 오픈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업을 목표로 하신 분이면 오픈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면 정말 잘 하시는 분인데도 겁이 많아서 내가 오픈했을 때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손님이 이제 불만이 많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초보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오픈을 계속 미루시다가 몇 년이 지나도 오픈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되게 안타깝잖아요. 대표 원장님은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보셨고 그래서 일단은 아카데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수료가 끝날 때쯤이면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오픈은 바로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지인들 위주로 하다가 그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이제 좀 고객님을 받아도 내가 안 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또 고객님 받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오픈은 하세요. 일단 취업은 하시고 일단 오픈은 하세요. 저는 본인의 그릇, 본인의 배짱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수강생은 굉장히 손기술도 좋고 꼼꼼하고 그래서 바로 뭐 오픈을 해도 실력이 돼서 고객님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 시술이 가능한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너무 겁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롱을 오픈을 뭐 하는 게 물론 돈이 있다고 기술이 다 된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롱을 하나 운영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본인의 배짱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오픈을 못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력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수강생인데 배짱이 있어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업종을 이제 뭐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오픈을 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드는데 의외로 굉장히 샵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봤어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실력이 돼도 나는 뭐 한 홈샵이나 뭐 샵인샵이나 아니면 출장이나 뭐 이런 거를 뭐 한 6개월이나 1년을 경험을 해보고 오픈을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 그다음에 본인의 배짱, 본인의 그릇,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늘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뷰네트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시면 시술을 고객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실력까지 만들어 드린 다음에 수료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저도 창업을 권하기는 해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고객을 홍보하는 거, 아니면 내가 부족한 기술을 더 연마하는 해결책을 이제 더 연습을 하거든요. 내가 실력이 안 되면 더 연습을 할 거고, 아니면 다른 뭐 세미나나 이런 거를 찾아서 다닐 거고, 그 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창업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좀 더 집에서 연습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해결책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지만 성공도 있는 거고 실패도 있는 거니까, 저희 아카데미에서 수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창업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이가 어리다, 뭐 20대다 그러면 저는 취업을 권해요. 왜냐하면 실력만 좋다고 해서 내가 살롱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고객님들을 상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하늘 원장님도 많이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살롱에서 취업을 해서 고객님 상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살롱 운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실력을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하늘 원장님?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창업을 해서 맞아요. 네, 힘들었던 점. 네,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됐겠지. 네. 솔직히 그때 창업할 때 20대 초반이었지만 그래도 4년 차 정도 됐을 때쯤 오픈을 한 거라서 좀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뷰네트 분점을 냈던 거라서 이제 뭐 팍하면 이제 대표 원장님 소환해가지고 이제 뭐 고객 응대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면, 좀 많이 어리신 분들 아니면 20대 초반, 중반 이러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확실히 창업했을 때 시술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보다는 이제 고객 응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또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를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리시고 많이 이제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다,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셨다 그러면은 취업을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재미없게 한 거 아니야? 저희 정보성이잖아요. 좀 알차요. 근데 지루하겠다. 정보성이라서 괜찮아요. 앞으로 뷰네트 채널에 이런저런 많은 이제 내용들의 컨텐츠가 올라올 건데요. 정보성 영상부터 시작해서 일상, 그리고 여러 가지. 오, 그랬어. 여러 가지 많은 뷰티 관련 컨텐츠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딱 해주셔서 좋은 소식들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수강을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이런 속눈썹 연장이나 왁싱, 반영구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배우시고 저희와 함께 좀 큰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오 원장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뺏어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에 이제 내 곁에 와준 거,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따서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속눈썹 왁싱 반영구라는 기술을 배워서 거의 20년 동안 제가 이 업종에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3가지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용은 돈을 잘 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은 잘 벌죠. 근데 미용은 돈을 잘 버는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용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업종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해온 것 같고요. 뭐 미용 쪽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알아보시거나 뭐 아카데미를 뭐 선택을 하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미용이 재밌을까, 나한테 맞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미용이 정말 재밌고 좋으면 몸이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용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뭐 반영구가 요즘 돈이 된대. 뭐 왁싱이 뜨니까 왁싱이 돈이 된대. 이렇게 생각하고 미용업종에 들어오시면 오래 일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근데 힘들어도 고객님을 우리가 이제 예쁘게 관리를 해드리고 나도 그런 일이 너무 재밌고 하면 끝까지 롱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용이 재밌을 수 있다,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오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좀 속 보인다. 준액 들어오세요. 오세요.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 맞아. 다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아이. 안녕. 안녕. 진짜 안 맞아요. 아, 진짜.